해석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해서 해석. 그래서 법률 해석은 이렇게 의사하고 이렇게요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이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이란 말이죠. 표시를 유효로 본다. 이것을 표시주의라고 얘기하고 무효로 본다. 의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시주의, 의사주의 이렇게요. 그래서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표의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주의를 뭐라 하냐? 이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시주의를 뭐라 하냐?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의사 있죠? 이 의사하고 같은 것을 뭐라 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효과 의사.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시하고 같은 것을 뭐라 한다? 표시. 그것을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여기요, 표시행위. 그 다음에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효과 의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의사 표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냐, 이것을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있어도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의사주의는 첫 번째가 107조 1항 단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8조 통정의 표시 이렇게. 그래서 107조 1항 단서는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고, 108조는요 좀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뭘 했다? 일치했다, 합치했다, 또는 양해를 했다 이런 말이죠. 양해를 했다, 통정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으면 108조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했다. 그러면 아무리 상대방이 있어도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률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표의자와 먼저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의사를 모른다? 그러면 의사고 표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사를 모르면 그럼 어떻게 한다?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어떻게 한다?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두 번째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상대방과 그 다음에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그러면 일치한다 또는 불일치한다 이 말이죠. 불일치한다. 그러면 일치한다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하죠. 그럼 뭐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상대방을 확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 만약에 불일치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확정했을 것인가, 당사자로 확정을 했을 것인가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합리, 즉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의사주의니까 일치한 의사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불일치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의 그냥 이렇게 할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의사대로, 규범적 해석은 표시대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했죠. 오표시 무효 원칙. 이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원칙은 첫 번째, 갑과 을이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무슨 토지로?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A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다?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의사주의에 의해서 자연적 해석이죠. 다른 말로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A 토지에 대해 계약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을은 A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착오를 이유로 B 토지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안 돼요. 자, 네 번째, 을 앞으로 경료된, 을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경료된 B 토지죠? B 토지의 등기는 뭐가 된다? 등기는 무효가 되죠. 무효니까 뭐를 한다?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말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만약에 을이 병에게 B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요, 병 토지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 말소 청구.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일단 A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합의를 했죠? 그러면 A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그렇다고 해서 을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고 B 토지를 잘못 등기했죠? B 토지에서 잘못 등기한 것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경료된 B 토지죠? B 토지 등기는 무효이고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 만약에 병한테 그걸 처분했다, 병한테? 그러면 병 앞으로 매도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가 되고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여기 범위 안에서 문제의 정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일단 법률 행위를 성립시켜. 그래서 법률 행위를 성립을 시켜요. 자연적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 행위 성립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행위가 성립하고 난 후에 틈이나 뭐가 있다? 간극이 있죠. 이 틈이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하는 해석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틈이나 간극은 계약에서 주로 효력을 받는다. 계약에서. 특히 계약에서 효력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독행위의 경우는 틈이나 간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로 계약에서 크게 해석하는 것을 뭐란다? 보충적 해석이고 보충적 해석은 일단 법령이 성립한 후에 하는 것이고 법령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자연적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법령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먼저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이렇게 일치를 해야죠. 일치를 하는데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는데 불일치하죠. 이 불일치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의 흠결. 이 흠결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표의자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표의자만 알고 있다.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107조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108조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 표시 이렇게. 모르고 하는 거죠? 109조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원칙적으로 비진 표시는 유효이죠.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고 허위 표시는 뭐가 되고 무효이죠. 착오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는 것 이것을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니까요. 이런 우리가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얘기하면 비진 표시는 의사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허위 표시는 뭐냐? 의사 표시가 있고 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양해를 얻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착오라는 것은 뭐냐?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먼저 봐봐. 먼저 크게 보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비진표시, 허위표시하고 착오는 어떻게 구별하냐? 알고 있느냐, 불일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다 비진이 통정, 모르고 있다 착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비진이하고 허위표시는 어떻게 구별하냐? 그 불일치를 표의자 혼자만 알고 있냐?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느냐 이게 차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착오하고 사기 강박은 어떻게 구별하냐? 착오라는 것은 의사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고 사기나 강박은 의사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진이 있는 의사 표시예요. 진이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요. 진이 있는 의사 표시는 의사주의니 표시주의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그럴 때는 진이 있는 의사 표시는 의사주의니 표시주의니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이죠. 을을 상대방이죠. 상대방인데 이 사람이 진이 있는이죠. 진이 있는은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그래서 언제나 이 을은 선, 악, 불문하고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 그래서 언제나 을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 이걸 진이 있는이다. 그래서 갑이 진이가 있으니까 을의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 무조건 표시대로 무조건 유효해. 그래서 첫 번째 강박에 의하였으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딱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당시의 상황.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증여의 의사 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대여해줬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립학교가 교직원 명의로 뭘 했다? 대출을 받았다. 다섯 번째요. 근로자가 자의로 스스로 뭘 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다섯 가지가 뭐냐? 진이 있는이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진이 있는 중에서 1번, 2번이 특히 중요하죠. 강박에 의하였으나마 증여하기라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는 항상 뭐라 나오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볼 수가 없다. 뭐라고요? 여기서 뭐냐면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란다? 이건 진이라고 해야죠. 진이가 결여됐죠. 그래서 진이가 결여됐으니까 이걸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고 하죠. 비진이 표시. 그러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단 말이나 진이 아닌 의사 표시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죠? 봐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나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라고 볼 수 없다잖아. 볼 수 없다. 결국 뭐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 말. 진이 있는 의사 표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다. 비진이 표시다 이 말이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똑같은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죠. 이것은 뭐란다? 이렇게 얘기해.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안 돼.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채무부담의 의사를 뭐란다? 진이라고 얘기해. 진이 없는 것, 진이가 없죠. 이것을 뭐란다?
진위 표시라고 얘기하죠. 비진위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 뭐란다? 진위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했죠. 그러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출한다.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죠.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니까 진위 있는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위 있는 의사표시 5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위 있는 의사표시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비진위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을 다 뭐라고 한다? 진위 있는 의사표시. 가장 밑에 3개를 모르겠다 그러면 적어도 강박이란 말하고 당시의 상황, 이것은 꼭 암기해야 돼.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왜 카메라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진위 있는이다. 이 말이죠. 카메라는 언제 오려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진위 표시 한번 보는 거죠. 먼저 비진위 표시를 봐. 비진위 표시, 이것은 원칙이죠. 비진위 표시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원칙은 뭐대로 효력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되는 거죠. 이것은 또 그림을 안 그릴 수가 없어. 가볼요. 이것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비진위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상대방은요, 갑이 비진위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을 몰라야 돼.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소유자가 돼.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요,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또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또 소유권을 취득해. 이것을 뭐란다? 비진위 표시에서 원칙적으로 비진위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립대학교죠.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 누구냐? 이사회죠. 이사회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사표를 낼 마음이 있어서 사표를 낸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란다? 이것을 진위 있는 비진위 표시인데 뭐대로 효력이 있다? 진위는 아니고 비진위 표시인데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만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해. 그러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어. 사표를 제출했어. 그런데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비진위 표시죠. 비진위 표시의 예외죠. 예외.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주의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107에서 110조까지, 의사주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요, 107에서 110조까지 뭐가 된다? 공통이 되죠. 그래서 비진위 표시 예외는 이렇게 갑이죠. 갑을 이걸 표의자라고 얘기하고,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이 비진위 표시를 이렇게 했잖아요. 비진위. 그럼 비진위 표시를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진위 표시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 뭐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이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그래서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 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일 때는 소유자가 되지 않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만 병이 악이죠. 그럼 무는요? 무는 선이일 때 보호되고 악이일 때는 보호가 또 안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비진 표시는 갑이 비진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 즉 상대방이 선이인데 과실이 있거나 상대방이 악이인데 무과실이나 관계없이 악이나 과실이나 하나라도 있으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은 원칙적으로 선일 때만 소유자가 되고 악일 때는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병이 선이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좀 더 밑으로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쓰면 이 병이죠.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고 악일 때 소유권 취득 못하죠. 병이 선이면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걸 우리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병이 악이죠.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럼 무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권,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병이 선이죠. 그럼 원래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해서 병이 선이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기가 소유자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3자죠. 그러면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죠. 3대 원칙 제3자의 뭐는?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3자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선의이고 제3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고, 두 번째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든 선의인데 과실이든 선의인데 무과실이든 뭐한다?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세 번째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제3자의 3대 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뭘 한다?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에서 비진 표시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 중요한 것은 뭐가 있죠? 첫 번째요. 첫 번째 뭐냐면 굴로자사, 뭐죠?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이요.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상대방이요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죠.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뭐란다?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남용 사실에 대해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면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죠.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죠. 사직서 제출. 그런데 이것이 뭐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느냐 이 말이죠. 근로자가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뭐냐? 사용자의 지시나 사용자의 강요 또는요 회사죠.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경영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요 사용자하고 회사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상대방이라고 하죠. 상대방은요 지시나 강요나 경영 방침이니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는 뭐다? 악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107조 1항 단서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107조는 뭐냐면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죠.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가 돼.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공무원의 사직서는요. 따라서 107조에서부터 110조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때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을 뭐란다? 공무원의 사인이죠. 사인의 공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직서 제출은 국가한테 제출하니까 알겠죠? 자, 그럼 네 번째요. 소송행위죠. 소송행위에서 소치하라죠. 소치하 이것도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해. 표시대로 유효하니까 107조에서부터 110조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섯 번째, 이런 소송행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뭐냐면 가족법상행위죠. 가족법상행위는 이것은 언제나 의사대로 유효. 따라서 107조에서부터 110조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언제나 의사대로고 표시는 무조건 무효야. 표시.
알겠죠? 가족보상. 언제나 의사들이란 말은 표시는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것이 가장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비진입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 비진입 표시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몇 분 했어?